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지금 혹시 안 했다면 바로 고고고! 프리뷰. 물론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마약을 할 일은 절대 없지만 여러분, 마약은 절대 손도 대서도 안 됩니다. 네, 냄새를 맡아서도 안 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콘텐츠를 리뷰한다. 콤뷰. 안녕, 난 호야야. 안녕, 난 이브야. 콤뷰는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어. 재밌게 들어줘. 오늘 우리는 떠오르는 샛별 커넥션을 1화부터 4화까지 리뷰할 거야. 먼저 줄거리부터 소개를 해줄게. 마약팀 에이스 형사가 누군가에 의해 마약에 중독됐다. 가장 연관성이 높은 친구는 거액의 보험금만을 남긴 채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고, 동창들로부터 동료 형사들까지 모두가 의심된다. 과연 에이스 형사를 이렇게 만든 범인은 누구인가를 찾는 이야기야. 첫 번째 코너 볼까 말까. 이분은 어때? 이 드라마 추천해? 나는 본다. 오. 보는 내내 손에 땀이 나더라고. 아, 그 정도야? 오. 거기다가 최근 심각한 사회 이슈로 부상한 마약을 소재로 해서 좋았어. 아. 마약에 노출되어 버린 마약범을 잡는 형사. 근데 이런 사건이 실제로 있었다고 하더라고. 마약 잡는 귀신 경찰로 이름을 날렸던 이모 경찰이 거대 마약 판매 조직을 타진하기 위해서 잠복 수사를 벌이던 중에 이 판매상들한테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실제로 마약을 투약한 거야. 아. 근데 중독으로까지 이어져서 정말 슬프게 아내에게 이혼당하고 아버지는 쇼크살을 했다고 해. 정말 이 마약 범죄 증가로 많은 경찰분들이 고생하고 계시는데 감사해야겠다. 내 마음이 들었어. 아, 진짜. 호야는? 나는 최고 시청률 9.8% 경신 2주 연속 토요 미니 시리즈 왕자를 굳건히 지킨 커넥션. 시청률이 보여주듯 긴박감과 잘 짜여진 미스터리가 보는 내내 긴장감을 주는 드라마인데 그만큼 재밌으니 추천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대세를 따르는 건데 이게 인물 구도가 엄청 복잡하더라고. 맞아. 나는 이 복잡한 거 별로 안 좋아해서 나같이 복잡한 거 싫어하는 사람은 비추. 하지만 마피아 게임 같이 복잡함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추천해. 이 캐릭터들이 약간 다들 이 사건에 입장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게임에 입장하듯이 휘말리게 되잖아. 기자 그리고 또 경찰, 검사. 뭔가 마피아 게임을 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 맞아. 근데 나는 머리 아파서 비추. 두 번째 코너 인물 분석. 드라마에 나온 인물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인데 어떤 인물 조사해왔어? 난 전미도 배우를 선택했어. 전미도 배우. 전미도는 1982년생으로 뮤지컬, 연극, 드라마 등 다양한 범위에서 활약 중인 배우야. 만 41세라는데 최강 동안 아니야? 41세? 와, 대박. 와, 나는 이번에 이 드라마에서 수확한 것 중 하나가 이 전미도 배우를 알게 된 거였어. 그만큼 인상 깊은 배우였어. 어떻게 보면 한효주를 좀 닮은 것도 같은 페이스에 뛰어난 연기력까지. 그치. 이 배우가 다른 역할을 맡으면 어떻게 소화해낼까? 이런 것까지 궁금해지더라고. 이 전미도의 주요 필모그래피를 간단하게 소개해줄게. 전미도는 2006년에 뮤지컬 미스터 마우스로 데뷔했어. 이후에도 뮤지컬 사춘기, 연극 신의 아그네스 등을 통해서 실력 있는 신인 배우로 주목받기 시작했다고 해. 특히 연극 신의 아그네스로는 대한민국 연극대상에서 신인상을 수상했어. 그러다가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최송화 역할로 드라마에까지 진출하는데 드라마의 흥행에 힘입어 전미도도 높은 인기와 대중적인 인지도를 얻었다고 해. 커넥션이 이 전미도의 첫 번째 지상파 드라마 출연이라고 하는데 진짜? 너무 인상적이었어. 뮤지컬이면 뮤지컬, 연극이면 연극, 드라마면 드라마까지. 앞으로의 연기 스펙트럼이 기대되는 배우였어. 나는 남자 주인공 지성에 대해서 조사를 해왔어. 배우 지성은 1977년생이야. 그러니까 47세. 완전 동안이지. 대박이다. 진짜 30대처럼 생겼잖아. 어. 아, 진짜 어떻게 그렇게 관리를 하셨을까? 그러게.
그리고 지성은 내가 좋아하는 배우 중 하나요. 오. 지성이 나온 작품 중에서 인상 깊게 본 작품이 있는데 그걸 한 8번 돌려봤거든. 뭐길래? 너무 궁금한데? 그게 좀 이따 필모그래피 그래, 얘기할 때 알았어. 알려줄게. 그리고 지성이 연기자가 되기 위한 열의가 굉장히 대단했다고 해. 아버지가 연기자 꿈을 반대했는데 고3 때 그냥 연극 영화과에 지원을 했대. 근데 모두 떨어졌대. 그래? 음. 그 얼굴로? 그치. 좀 의아한데 어. 그런데 이 연기가 정말 하고 싶었나 봐. 그래서 서울로 상경을 무작정 하거든. 근데 아는 연고가 없으니까 지하철역과 공원에서 노숙하면서 방송국에 몰래 들어가 촬영하는 것을 구경하고 또 대본을 몰래 보면서 연기자의 꿈에 한 걸음 다가갔대. 그래서 단역 출연부터 시작을 했대. 처음부터 잘 나갔던 배우인 줄 알았는데 이번에 조사하면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서 좀 놀랬어. 그렇게 힘든 나날을 보내다가 드라마 카이스트 제작사에 또 무작정 전화를 했대. 그래서 드라마 출연을 원한다고 연락을 했고 그래서 오디션을 봤는데 그 드라마에 출연하게 돼서 데뷔를 하게 됐대. 대단하지. 오, 와, 정말 진짜. 몰랐던 이야기다. 나는 연극 영화과에 진학을 해서 오디션을 봐서 이렇게 정석 코스를 밟았을 줄 알았거든. 맞아. 근데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지성의 주요 필모를 얘기하자면 올인, 유아트 등 유명한 드라마에 출연을 했지만 내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킬미 힐미랑 아는 와이프야. 본 적 있어? 응, 봤어. 봤지. 응, 다중인격 장애 역할을 소화하잖아. 맞아. 거기에서 응. 약간 여고생 역할도 하는데 진짜 충격이었어. 이때 와 연기 진짜 잘한다 라는 감탄을 했고 그리고 아까 내가 8번 돌려봤던 드라마는 아는 와이프. 혹시 본 적 있어? 나 못 봤어. 이거 꼭 봐봐. 내가 진짜 좋아하는 최애 드라마인데 한지민 배우가 나오거든. 호흡이 대단해. 그리고 이 사랑과 시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드라마인데 그래? 배우 지성이 여기서 엄청나게 연기를 잘했지. 꼭 봐야겠다. 극중 캐릭터의 행동 선택 등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 볼 텐데 지성은 의식을 잃어서 응급실로 와서 피를 뽑잖아. 그 장면 기억나? 기억나지. 그 간호사분이 그냥 피를 뽑아가잖아. 그 피를 검사하면 마약이 또 이제 검출되는 상황이고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체열된 피를 운반하던 간호사를 밀치고 무모하게 체열된 자신의 피를 막 마시는 모습. 혼자 되뇌이잖아. 뭐 정신 차려야 돼 이랬나? 그러면서 그 모습이 주인공의 범인을 잡기 위한 의지가 대단하다고 느껴졌어. 물론 그 뒤에 왜 병원에서 난동을 부렸는지 변명하는 부분이 조금은 의아했지만 법률적으로 뭐 환자의 동의 없이 체열하는 건 금지되어 있는 거라 그냥 어느 정도 납득은 했었지. 나도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는 게 신기했어. 그치. 이게 이게 말이 되나? 이게 좀 웃기긴 했는데 그냥 뭐 엘리트 형사니까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했고 그래서 이렇게 능력과 강인한 의지까지 갖춘 주인공 정말 누가 범인지 모르겠는 이 상황 속에서 이 난관을 어떻게 지성이 헤쳐나갈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전미도는 어떤 선택과 행동을 해? 극중에서 전미도는 돈을 위해서 자잘한 비리를 저지르기도 하고 특종에 항상 목말라 있는 어찌 보면은 살짝 타락한 기자로 그려져. 그치. 그 내막에는 전 남편과의 이혼이 있는데 캐나다 교포였던 전 남편이 이혼 후에 딸을 데려가서 일도 그만두고 미도로부터 양육비를 받아서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 그래서 미도는 이 친구 준서의 죽음 이후 밝혀진 유언장에서 사망보험금 50억과 법인 주식을 받을 사람으로 자신을 지목했다는 것을 알고 준서의 아내에게 부검을 회유하는데 이처럼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인물이지만 약에 취한 지성을 도와주는 등 때때로 인간적인 면모도 보여주는 걸 보면 아마 뼛속까지 이기적인 인물은 아닌 것으로 보여. 세 번째 코너 시사엔 이슈 토크. 이 드라마가 마약에 대해 다룬 드라마잖아. 요즘 들어 마약 관련한 뉴스도 많고 마약에 대해 경각심을 갖자는 의미에서 마약의 분류와 정의, 처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해. 좋아.
현재 대한민국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류는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를 뜻한다고 해. 마약은 양귀비, 아편, 코카인 또는 그의 알칼로이드와 화학적 합성품을, 또 향정신성 의약품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해서 오남용 시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뜻해. 또 대마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해서 제조된 모든 제품을 말해. 대마초의 종자나 뿌리, 또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대. 상세하게 찾아왔다. 그러면 이번에는 내가 마약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게. 예전에는 초범일 경우에 많이 감형을 해줬대. 근데 요즘은 중독성에 대한 경각심이 강해져서 대마초를 흡입만 해도 최대 5년의 징역 아니면 5천만 원의 벌금이 선고된다고 해. 여기에 흡입 횟수, 뭐 소지하게 된 과정, 매매 횟수, 재범 가능성, 반성 여부 등을 고려해서 형량이 결정된다고 하고, 조금 더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마약 수출입과 제조는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 징역, 마약류를 단순히 소지만 해도 1년 이상 징역이 법에 규정돼 있다네. 물론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마약을 할 일은 절대 없지만 여러분, 마약은 절대 손도 대서도 안 됩니다. 네, 냄새를 맡아서도 안 됩니다. 됩니다. 네. 자, 다음 질문. 혹시 마약과 관련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들은 이야기가 좀 있어? 있으면 신고해야 하지 않을까? 그치. 바로 그런데 신고해야지. 이런 일화는 있어. 내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여행 갔던 적이 있거든. 근데 거기는 대마초가 합법이라고 하더라고. 근데 나는 간이 작아서 직접 시도해볼 생각도 못했어. 근데 한인이 만약에 그 외국 가서 시도해보면 그것도 불법으로 잡혀갈걸? 그것도 맞아. 걸리면은 한국 사람 잡혀가. 카페에서 대마초를 막 팔던데 나는 이런 걸 보면서 이렇게 암스테르담처럼 아예 양지로 끌어올려서 관리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무조건 금지시켜야 하는 건지 어느 쪽이 좋은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 무조건 금지만 시킨다고 사실 없어지는 것도 아니잖아. 그치. 고민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아. 나는 장난으로 미국 유학을 간 친구한테 마리화나가 뭐 대마초를 해본 적이 있냐고 물어봤어. 근데 그럼 안 돼. 절대 안 되는데 당연히 해본 적은 없다고 했고 근데 지나가다가 냄새를 맡은 적이 있대. 왜냐하면 거기는 합법이니까. 그래서 합법이라서 냄새를 맡은 적이 있는데 냄새가 좀 특이했다고 하네. 그 외에는 마약과 관련된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 해봤자 뭐 마약 김밥 정도? 다음 질문. 내 친구의 죽음 그리고 50억의 보험금 혹은 내가 누군가에 의해 타의적으로 마약을 흡입하게 됐다. 생각해보면 이 사건들이 엄청 큰 사건들이잖아. 그치. 이 드라마에서 나온 사건들인데 이런 큰 사건에 휘말리면 이분은 어떻게 할 것 같아? 나는 이걸 보면서 버닝썬 사태가 생각났어. 이번에 또 BBC에서 재조명했잖아. 맞아, 다큐멘터리도 나왔잖아. 처음에 클럽 직원에게 폭행당해서 112에 신고했는데 경찰이 피해자인 나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라고 김상교 씨의 폭로에서 버닝썬 게이트가 시작됐잖아. 처음에는 그 정도의 스케일일지 상상이나 했을까? 파면 파헤칠수록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는 각종 성범죄, 불법 촬영물 유포, 마약, 연예인과 경찰 고위직 사이 유착, 탈세까지 어마어마했지. 그치. 김상교 씨는 개인 인스타그램과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 사건을 알리면서 게이트를 촉발했다고 알려져 있어. 나도 만약에 상대는 어마어마한데 나는 혼자다 이러면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이용해서 내 사연을 최대한 공유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언론사에 제보하는 게 개인으로서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싶어. 혼자서 맞서 싸우면은 질 게 뻔하고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근데 기자가 나섰는데도 무섭더라. 그 기자를 질타하고 공격했잖아 처음에는. 맞아. 사람들이 버닝썬 사태 이전에 그 연예인들 팬들이 그래서 진짜 무섭다. 맞아. 최초 보도한 기자분이 여성분이었는데 너무 악플에 시달려서 스트레스 때문에 들었어. 유산까지 했다고 하시더라고. 맞아. 진짜
무서운 거. 정말 대단하고 또 감사하다 싶었어. 음. 아무튼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이렇게 그 기자분도 그렇고 이 김상교 씨도 그렇고 또 이 극 중에서 맞서 싸우는 모든 사람들도 그렇고 이렇게 개인이 부조리에 맞서서 싸우는 용기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 맞아. 지성도 사실 충분히 그냥 덮고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이었는데 개인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결국 진실과 정의를 위해서 사명감을 갖고 끝까지 맞서는 거잖아.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사회가 그 원종수 같은 인물들에 의해서 완전히 잡아먹히지 않는 거겠지? 그치. 근데 나는 지성과 좀 다른 성격이라서 내가 MBTI가 N이 90%거든. 전체 MBTI는 뭐야? ENFJ. 아. ENFJ인데 N이 90%야. 어. 근데 너무 쫄보라서 이런 걸 상상하기도 무서워. 그래? 벌써. 그러니까 개인이 이 어. 큰 단체를 이길 수 있다는 생각? 너무 어려운 것 같아.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 나한테 몰래 마약을 먹인다면 나는 그냥 경찰에 먼저 신고를 했을 것 같은데 경찰도 약간 연루돼 있는 느낌이 있잖아. 그래서 나는 도망갔을 것 같은데. 그래? ENFJ 뭐였지? 선도자 이런 거 아니야? 정의를 위한 수호자? 그거는 약간 옛날 말인 것 같고. 진짜? 요즘 엠프제는 다른가요? 나는 좀 쫄보 엠프제. 그리고 사실 이게 굉장히 세상이 억까? 그러니까 속된 말로 억까? 그러니까 억지스러운 상황 속에서 지성을 괴롭히는 거잖아. 맞아. 그래서 그 2부 생각처럼 지성의 대처 능력과 의지, 초인을 방불케 한다고 생각을 해. 다음 질문. 커넥션이 4회에 9.5%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했어. 인기가 급상승했는데 커넥션의 인기 과연 계속될 수 있을까? 2부 이런 거 잘 보잖아. 나는 아직까지는 견고하게 유지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일단 스토리가 몰입도가 장난이 아니야. 그치. 의문의 사건으로 강제로 마약에 중독된 마약 수사팀 경찰이 모든 전말을 파헤치는 과정이라는 이 흥미진진한 플롯이 흥행의 1등 공신인 것 같아. 또 두 번째로는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리즈로 많은 사랑을 받은 전미도부터 시작해서 권율, 김경남 등 연기파 배우들까지 합을 맞춰서 뭐랄까 틈이 하나도 없는 느낌? 정성스럽게 만든 작품은 시청자들도 다 아니까. 그치. 나는 보통 어느 정도 이 드라마를 보면 뭐 인물 구도가 어떻고 누가 이런 사람이고 악인이고 이런 게 다 예측이 가잖아. 근데 이 드라마는 감추고 있는 게 많은 것 같아. 지성의 입장에서 이 드라마를 풀이하는 느낌? 그래서 풀이하는 느낌으로 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즐거워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인기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그리고 악인 느낌 나는 친구들, 그 친구들 무리 있잖아. 걔네들 중에서도 악인이 아닌 친구도 뭔가 있을 것 같아서. 맞아. 이게 예측이 맞나? 알아보고 싶기도 하고. 근데 너무 복잡해서 나는 4화에서 멈추긴 할 텐데 나중에 2부가 어떻게 됐는지 그것만 얘기해줘. 알았어. 마지막 드르륵 탁! 커넥션에서 형사물, 마약물의 특성을 가장 잘 보였다고 생각되는 씬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해? 나는 지성이 이 일명 레몬뽕, 그 노란 마약 이름이잖아. 그 레몬뽕에 중독된 사실을 전미도가 발견을 했는데도 덮어주는 장면이 생각났어. 사실 지성이 정말 강제로 마약에 중독 당함된 거지. 그치. 자의로는 절대 마약에 중독될 일이 없을 그런 캐릭터잖아. 이게 정말 안타까웠는데 전미도는 이를 알고도 처음에는 외부에 알리자고 설득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지성은 아무도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거라고 전미도를 설득해. 또 전미도는 돈을 좋아하니까 사망보험금 50억과도 멀어진다고 이렇게 설득에 성공을 하는데 이 장면이 마약물과 형사물이 교묘하게 얽혀있는 어떤 상징적인 장면이었다고 생각해. 나는 전반적으로 모든 장면이 그냥 형사물 같아. 다만 커넥션을 형사물 중에서 돋보이게 만드는 장면은 당연히 지성을 납치해서 마약을 주입한 장면과 이 지성이 마약하는 걸 숨기려는 장면이라 생각을 해. 단순히 또 이 마약과의 전쟁을 펼치는 게 아니라 선한 인물인 지성이 마약에 중독된 상태에서 세상하고도 또 싸워야 되잖아. 숨겨야 되니까. 이 복잡함 속에서 이걸 다 이겨내야 하는 드라마라니까 긴박감이 안 생길 수가 없을 것 같아.
특히 이 마약 범죄자들의 증거품으로 이 남은 마약을 지성이 어쩔 수 없이 섭취하게 되잖아. 이 마약을 섭취하지 않게 되면 계속 호흡 곤란 오고 해서. 근데 그때 당시에 CCTV가 있었잖아. 근데 그걸 또 숨기려고 CCTV를 확인한 장면은 다른 형사물과는 차별점이 확실히 있다라는 맞아. 생각을 했어. 그런데 또 이 지성이 마약하는 걸 누가 알고 있는 느낌이 들잖아. 맞아. 그 CCTV 장면 삭제하고 와 이거 누굴까? 이것도 궁금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끝까지 봐야지. 근데 뭐 복잡해. 나 사실 몇 개 장면 이해가 안 가는 게 진짜? 그 친구들 커넥션이 어떻게 이해? 좀 복잡하긴 해. 그래서 어지러워가지고 2부가 나중에 좋아. 얘기를 해줘. 알았어. 지금까지 커넥션 1화에서 4화까지 보고 리뷰를 해봤어. 우린 다음에 더 재밌는 콘텐츠로 돌아올게. 콘바.